K무비 어쩌고 하면서 좋다고 떠들어대는데 제도적인 기틀은 이렇게나 빈약하고 어려웠던 겁니다. 크고 현란한 영화제나 시상식과 같이 눈에 훤히 보이는 양지에서는 온갖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양분이 될 수 있지만 음지에 가려진 제도적 차원의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한국 사회 정치와 문화의 습속인 거죠.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이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국 영화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영화 연구자라는 제 본업과 가장 가까운 소재이기도 하죠. 한국 영화사란 말 그대로 한국 영화의 역사입니다. 한국 영화의 태동부터 현대의 한국 영화에 오기까지 시리즈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한동안은 한국 영화사를 위주로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지만 중간중간 다른 콘텐츠도 곁들이다 보면 아마 꽤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이죠. 2019년은 한국 영화사 100주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오스카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상이란 상은 싹쓸이해서 주워 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사실 봉준호는 이제 한국 영화라는 프레임을 넘어선 셈입니다. 세계 영화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감독으로 자리매김할 게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K무비 광풍이 불고 근래 또 윤여정 배우님이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계는 엄청난 국뽕에 취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극장을 기반으로 한 영화 산업 자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중요한 전환점으로 온 셈이지만요. 그런데 봉준호 이전, 윤여정 이전의 한국 영화사는 이미 굵직굵직한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물론 거시적 차원에서 영화사를 그려나가는 영화제라는 것이 무척 정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임권택 감독, 이창동 감독, 박찬욱 감독, 홍상수 감독, 그리고 언급하고 논의하기가 너무나 껄끄러워진 고 김기덕 감독까지 한국 영화라는 정체성을 생성해온 수많은 사람과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영화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한국 영화가 아니라 역사로서의 한국 영화를 훑어나가는 것이 한국 영화사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영화사도 아니고 한국 영화사라면 이러한 K무비스러운 국뽕의 차원에서 영화를 설명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사는 하나의 미시사이면서 한국 영화의 미학적 변화와 논쟁거리가 오가는 문화적 장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어온 굴곡진 한국 역사의 맥락에서 한국 영화사는 빈틈이 많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역사적으로 주목받을 수 없는 하나의 놀이도구에서 시작한 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중요한 필름이 유실되거나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이제야 연구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영화 연구라는 것은 이러한 영화사의 빈틈들을 자신의 담론 혹은 함께 이 장에서 연구를 하는 동료들과 기관들의 힘을 입은 담론으로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가 100년이 조금 넘은 한국 영화사는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역사죠. 아마 지금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국 영화사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영상도서관을 개관하고 2008년에는 시네마테크도 개관하면서 지금은 대중들이 좀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곳이 됐어요. 혹시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상자료원을 안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화들과 한국 영화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아카이브화돼 있고 영상도서관에서는 보고 싶은 영화를 DVD로 대여해서 무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시네마테크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획전을 하는데 그것 또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영상자료원의 주요한 기능은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필름 복원 사업입니다. 과거의 필름들을 복원해서 가능한 좋은 상태로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는 일인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아주 활발하게는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자료원의 전신인 한국필름보관소가 생긴 게 1974년이니까 한국 영화의 역사에 비하면 무척 짧죠. 거기다 한국 영화 필름을 의무적으로 납본해서 역사적 사료로 보관하는 필름 의무 납본제가 시행된 시기가 1996년입니다. 너무나 늦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작된 영화의
영화의 자료를 보존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기점으로 여겨지는 1919년부터 1996년까지 제작된 한국 영화가 총 4,896편인데 이 중에 반도 안 되는 1,915편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K-무비 어쩌고 하면서 좋다고 떠들어대는데 제도적인 기틀은 이렇게나 빈약하고 어려웠던 겁니다. 크고 현란한 영화제나 시상식과 같이 눈에 훤히 보이는 양지에서는 온갖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양분이 될 수 있지만 음지에 가려진 제도적 차원의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한국 사회 정치와 문화의 습속인 거죠. 참 얄밉습니다. 오늘도 필름 복원과 보존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영상자료원과 파주보존센터의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 이외에도 한국 영화가 걸어온 길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는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한국 전쟁, 그 이후에 군사 정권의 지독한 검열을 거치면서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가능할까? 정성일 평론가는 사실상 한국 영화는 일본의 식민지 시기에 처음 도착한 것이고 영화라는 것 자체도 서구에서 이식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사에는 스스로 발명한 장르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서구와 인근 아시아 영화 문화를 모방하고 변형해가면서 발전해 나간 것이죠. 정성일 평론가의 말도 일견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영화는 너무나 복합적인 문화 양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영화 장르란 존재하는가? 라는 반문도 가능하겠죠. 장르라는 것이 애초에 내가 이러한 장르로 탄생될 것이라고 주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널리즘에 의해 개별 장르의 이름이 붙여지는 거니까요. 멜로와 로맨스라는 장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르라는 게 학술적으로는 모호한 경계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한국 영화로 지칭되는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한국 영화는 1919년 10월 27일에 김도산이 이끄는 극단에 의해서 단성사 무대에서 상영된 의리적 구토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면 2019년이 한국 영화 100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온전히 100% 영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야외에서 따로 촬영된 영상이 연극의 중간중간 들어가는 형식, 즉 연극과 영상이 결합된 연쇄극이었던 거죠. 의리적 구토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상세히 들어가기로 하고 최초로 한국의 영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활동사진으로 불렸죠. 활동사진이 최초로 들어온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황성신문 1903년 6월 23일자에 활동사진 관람 광고가 게재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름을 구할 수 없으니 당시 신문이나 원로 영화인, 업계 종사자 등 2차 사료를 거쳐서 역사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에 게재된 내용은 동대문 전기회사에서 국내와 국외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활동사진을 상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사가 있는 영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진 자체를 흥미거리로 보는 셈이었겠죠. 이 시기에 최초의 활동사진이 들어왔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받는 통설이지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차 사료가 없다 보니 이렇게 불확실한 역사가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죠. 당시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활동사진이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 한국 영화사는 추리소설처럼 흥미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이를 통해 역사가 보완, 수정되는 과정을 겪게 되니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한국 영화사 시간에는 이러한 통설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일제강점기 시기 한국 영화의 정체성은 어떻게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